네. 오늘 일요일인데, 그죠? 일요일 날 또 휴일인데 열심히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후회 없도록 공부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점에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워왔던 거 다시 뭐 하는 과정이다. 예, 확인하는 느낌으로. 아, 맞지. 이거 있었지.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 자, 근데 확인을 하는데, 이제, 중요도가 있을 거잖아요. 중요도. 그죠? 제가, 이 내용은 반드시 나옵니다. 라는 것들은, 일단 그게 1순위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이 복습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복습을 하실 때, 이제 반드시, 출제되는 거. 그럼 반드시 출제되는 것부터 먼저 뭐 하시고, 정리하시고, 이제 나머지 거. 그렇게 이제 정리하는 방법으로. 근데 이제 반드시 출제된다라는 것만 정리하셔도, 지적법은 기본적으로 7개에서 8개는 맞출 수 있어요. 반드시 나오는 것만 맞춰도. 등기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제가 나옵니다라고 정리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정리해도 등기법은 6개에서 7개는 맞춘다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반드시 나옵니다라는 것만 정리해도 평균 60점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60점에서 70점, 80점, 90점으로 가려면 뭐 한다? 암기 분량이 좀 늘어난다. 그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시험장 가기 전까지 이론 자료를 봐야 되잖아요. 이런 자료를 보면 딴 거 보지 마시고 이 자료 하나만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 자료에 없는 내용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버려야 돼요. 이제는 버려야 되는 시점이지. 이제 시험장에 가기 전까지 자꾸 우리는 공부의 양을 줄여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자꾸 공부 양을 늘려가요. 그 늘려가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다 보니까 내가 과거에 하지 않았던 것을 자꾸 시선인 처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양이 자꾸 늘어나요. 그게 늘어나면 좋은 거냐? 절대 아니에요. 늘어난다라는 말은 정작 내가 해야 될 것을 등한시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양을 절대 늘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이것만 할 것이 아니라 동형, 사회분도 해야 되고 백선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은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 가세요 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동형이나 백선에서 가져가면 되지 굳이 여기서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듯이 어깨 이상으로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고 허리 이상으로만 공부해서 가져가자고요. 됐습니다. 뭐 특별한 부관 설명은 없을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될 내용들을 빨리빨리 체크하고 이거는 내가 암기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딱히 특별한 말이 없으면 반드시 나오는 파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오는 애들은 제가 반드시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토지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토지 등록의 절차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 이렇게 나왔을 때는 등록의 주체는 누구다? 국장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역시 두 번째, 토지 이동이 있을 때는 누구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 소유자의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누가 결정한다? 소관청이 결정한다. 그럼 구별할 때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을 할 때는 모든 토지에 나오면 누구다? 국장. 그 다음에 토지 이동 나오면 누구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에서 결정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신청이 없으면 뭐 한다? 직권으로 조사 등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는 절차를 여러분이 정리해 두셔야 되거든요. 그럼 직권으로 조사 등록하는 절차는 첫 번째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뭐하고 수립하고 그 다음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하고 그 다음 토지 이동 조사부를 작성하고 그 다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지적 공부를 뭐한다? 정리한다. 이 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이때 1번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뭐별로
시군구별로 수립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때는 뭐별로?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럼 이때 줄여서 암기할 때는 계획의 수립, 그 다음 조사, 그 다음 조사부 작성, 그 다음 정리결의서 작성, 그 다음 뭐다? 정리. 이렇게 줄여서 정리하고,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뭐별로? 시군구별로, 부득이하다면 뭐다? 읍면동별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끝나요. 자, 두 번째. 그럼 제가 지금 이거 반드시 나온다는 표현을 안 써도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뭐다? 출제가 되었던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빈도가 있는 애들.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동안 2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제가 언급을 하지 아니해도 뭐 이거 넘기는다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나중에 복습을 할 때 반드시 나오는 것을 먼저 정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정도 체크한 내용 정도는 암기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지번과 관련해서는요. 지번과 관련해서는 5년 동안 시험 문제 안 나오다가 작년 35회 시험 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안 나오다가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시험에도 뭐다? 나올 가능성이 좀 뭐하다? 높다라고 보는 것이지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올 가능성이 뭐하다? 높다라는 거. 그래서 지번은 기본적으로 뭐로 표기한다? 아라비아 숫자로요. 다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아라비아 숫자 어디? 앞에 산자를 붙인다는 거. 과거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표시로 뭐하고? 연결하고 이때 표시는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그럼 의라고 연결한다 이라면 뭐다? X가 되겠다. 그죠? 표시로 연결하고 읽을 때는 뭐라고? 의라고 읽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결번. 자,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대장에 기록해서 영구히 보존하는데 신규 등록 분할은 결번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그럼 지금부터 봐야 될 내용들은 다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들이에요. 그럼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결번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등록하고 뭐만큼은 분할만큼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지번은 누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뭐로? 남동쪽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럼 지번의 부여는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이. 그럼 과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가지고 틀리게 나왔었거든요.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지금부터는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등신, 본부, 이거만 암기하면 되죠. 등록 전환과 신규 등록은 인접토지 본번의 뭐다? 부번. 다만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뭐로? 본번으로. 그래서 본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몇 가지 경우? 3가지. 최종 지번에 뭐다? 인접되어 있거나 대상 토지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뭐다?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인접한 경우, 여러 필지. 이 3가지는 뭐다?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뭐다? 본번. 이렇게요. 작년 기출문제의 정답이 이거였죠. 작년 기출문제의 정답이 뭐라고 나오냐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라 라고 했거든요. 그 3가지가 뭐다? 얘네들이었어요. 얘네들. 자, 그 다음에 분할 볼게요. 분할은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하고 나머지 필지는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뭘 부여한다? 부번. 그래서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부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주거 사무실에 건축물이 존재한답니다. 그러면 분할 합병에서 아래 보시게 되면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란 글자가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분할에서는 신청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합병은 뭐다? 신청하는 때에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 차이점. 그래서 합병은 암기할 때 합선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합선. 선이 뭐다? 선순위 지번으로 부여하겠다라는 거예요. 합병은. 그럼 기본적으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까지는요. 수험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보면 대부분 다 맞춰요. 근데 항상 어디로 넘어오면 지적
확정 측량 이 파트로 넘어오는 순간 정답률이 뭐다? 떨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이 지문 암기하실 때는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많이 했으니까, 행정 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 이렇게 이제 암기해 두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이 말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확정이 있잖아요. 확정이 위에 보시게 되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뭐로 부여한다? 본번으로 부여하거든요. 그런데 본번으로 부여하는데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들은 뭐 시켜야 한다? 제외시켜야 돼요. 본번에서. 그럼 그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이 뭐냐면 본번이 뭐다? 같은 지번하고요.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들은 뭐 해라? 제외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되면 행정지번이 확정되면 축척은 종전지번 중에서 본번이라는 말은 확정이 메인이에요.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어떻게 부여해라? 종전지번 중에서 본번. 이를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행정, 지번, 축척이라는 겁니다. 그럼 행정이 뭔지, 지번이 뭔지, 축척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행정이 뭐다? 행정구역 개편. 지번이 뭐다? 지번 변경. 축척이 축척 변경. 아, 그러면 선생님, 네. 행정구역 개편하고 지번 변경과 축척 변경 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어떤 방법으로 부여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럼 준용하면 어떻게 부여하는데요?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근데 그게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다? 같은 지번과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들은 뭐하고? 제외하고. 근데 예외 있잖아요, 예외. 그럼 이 예외는 아직까지 지번에서 시험 문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이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료에는 내놨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럼 제가 나중에 동형이라든지 백선이 있잖아요. 그럴 때 뭐다 하나 더 추가해서 가져가시면 된다고요. 그 다음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는데 그때 부여할 때는 뭐에 의해서? 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업 계획도에 의해서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는데 그 사업 계획도에 부여되어 있는 지번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을 따라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서 사업 계획도에 지번이 부여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공사 준공 전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쓸 수 있다고요. 사업 계획도에 의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서 지번을 부여한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번 변경에서는 두 가지. 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뭘 얻어서 승인을 받아서 한다라는 거. 그럼 한 가지는 더 뭐예요? 여기에 있죠. 지번 변경은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데 어떤 방법을 준용한다? 지적 확정 측량 시행자에게 지번 부여 방법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으로 갈 건데요. 그럼 지목하기 전에 지번 한 장짜리 이거 빠르게 한 번 더 체크하고 가볼게요. 이제 다시 바로 암기해 버립시다. 자,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는 아라비아 숫자 뭐다? 앞에 산자를 붙인다라는 거. 그다음에 표시로 연결하고 뭐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는 거. 결번이 발생하면 어디에? 결번대장에 기록한다라는 거. 그럼 과거에는요. 결번이 발생하면 지번대장에 기록하여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틀렸죠. 지번대장이 아니라 뭐다? 결번대장. 그럼 결번은 기본적으로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결번은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신규 등록과 뭐만큼은 분할만큼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체크해 두시고요. 또 지번은 누가 부여한다고요? 지적소관청이 부여한다라는 거. 어디에서 어디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신규 등록 전환 다음에 자꾸 암기하는 거예요. 등신, 본부. 그럼 본부가 뭐다? 본번의 부번. 이게 원칙이라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이거나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뭐다? 본번. 그래서 원칙은 본부, 예외는 본본 이런 식으로요. 분할은 누가 한다? 부부가 한다. 부부가 한다. 그 밑에 부부라는 것은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뭐다? 부번. 자, 그런데 설문에서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 이 표현이 나왔을 때 조심. 분할에서는 신청이라는 말이 들어가서는 안 되고 합병에서는 뭐가 들어간다? 신청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는 지역은 지번 부여는 어떻게 하자?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으로 부여한다고요. 근데 이 본번 안에 하자와 흠결이 있는 지번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지번들은 뭐 하자? 제외하자. 그게 뭐다? 같은 지번과 그 다음에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뭐 해라? 제외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방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몇 가지다? 세 가지. 그게 뭐다? 행정구역 개편,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위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요. 됐고요. 그 다음에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뭐에 의해서? 사업 계획도에 따른다. 그죠? 그럼 이런 지문들은 단문으로도 과거에 나왔습니다. 공사 준공 전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경우에는 뭐에 따라서 부여합니까? 1, 2, 3, 4에서 정답 3번 사업계획도 이런 식으로요. 그럼 사업계획도에 부여되어 있는 지번은 결국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에 따라서 사업계획도에 부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번 변경에서는 두 가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무슨 사항? 승인사항이라는 거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로는 뭐다? 지번 변경 또 지번을 새로 부여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새로이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부여한다? 지번 변경은 지적 확정 측량 시행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까지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나 가져가야 될 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의 수가 위에 있는 뭐다? 지번 변경. 그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축척 변경. 그 다음 마지막이 지적 공부 반출.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무슨 사항이다? 승인사항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사항이 아니다라고요. 근데 승인이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요, 기본적으로 국장의 승인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은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국장이 승인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 지적법에서. 자, 두 번째, 지적소관청의 승인 나오잖아요. 이건 나와도 이 지문 또 뭐다? 틀린 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승인 나오면 누구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이 나와야 되고 그 승인을 받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세 가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두시면 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지목은 나온다 안 나온다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자, 첫 번째 지목은 뒤에 있는 부분이 용도예요. 용도. 그럼 용도를 먼저 출제인이 내줄 거잖아요. 그럼 이 용도를 읽고 얘네가 전인지 답인지 과수원인지 목장용지인지 여러분이 판단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판단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는 꼭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용도를 전부 다 암기하면 너무 좋은데요. 용도를 전부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키워드만 잡아서 암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목에서 용도를 전부 다 암기해야 될 게 임야하고요. 유원지하고요. 잡종지. 이 세 가지는 용도까지 필히 전부 다 뭐한다?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자, 그리고 나서
주지목 추종의 원칙을 여러분이 정리하셔야 되는데,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는 것은 한 필지 내에는 서로 다른 용도의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의 필지에는 지목은 반드시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한 필지에 두 개의 지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한 필지 내에 서로 다른 용도가 있다면 종된 용도는 별도의 지목을 주지 않고 항상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결정한다라는 게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에요. 그러면 공장 시설물 부지 내에 다른 용도의 토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 지목은 뭐다? 공장 용지가 되지 다른 용도는 지목을 주지 않는다고요. 근데 이 주지목 추종의 원칙을 적용을 받지 않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과수원, 그다음 목장 용지, 그다음 뭐다? 묘지. 이 세 가지는 주지목 추종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비교해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이렇게 해서 전과 답을 일단 구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과 답을 구분할 때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아래 식물을 재배,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 그래서 전과 답을 일단 구별은 하셨다면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전에서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이것까지 함께 좀 정리해 두세요. 앞의 내용은 전이라고 상당히 자주 출제되었거든요. 근데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이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지문은 잠시 후에 우리가 봐야 될 임야 있잖아요. 임야의 용도를 안 암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임야의 용도는 반드시 제가 수업 시간에 암기하라 했죠. 수림지, 중림지, 그 있었죠. 중림지는 임야거든요. 임야. 근데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중림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림지는 뭐다? 임야인데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임야가 아니라 뭐다? 전이라는 거, 이런 거 조금씩 조심해 두시면 된다고요. 자, 계속 진행할게요. 그리고 답에서는요, 연하고 뭐다? 왕골 조심해야 돼요. 왕골은 뒤에 자생하면 뭐다? 유지, 재배하면 뭐다? 답. 이렇게 가거든요. 과수원은, 여러분,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당연히 과수원이잖아요. 근데 그럼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내에 주거형 사무실의 건축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원칙은 뭐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과수원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과수원으로 하지 않고 별도로 지목을 뭐로 준다? 대로 해가지고 별개의 필지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종교시설물 부지 내 주거형 사무실의 건축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지목은 뭐다? 종교용지가 맞단 말이에요. 학교시설물 부지 내 주거형 사무실의 건축물이 있다면 또 뭐다? 학교용지가 맞는데 유일하게 뭐다?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 내에 있는 주거형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지 않고 대로 보거든요. 그래서 과수원에서 키워드는 이거예요. 주거형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는 뭐로 본다? 대.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목장용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주거형 사무실의 건축물의 부지는 뭐로 본다? 대. 이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목장용지는 기본적으로 초지, 그 다음에 축사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야는 무조건 다 암기하셔야 돼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반드시 필수 암기사항요. 광천지에서는요. 온수, 약수, 석유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광천지로 보는 경우도 있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광천지로 보는 경우는 뭐냐면 용출 나오면 광천지예요. 운송 나오면 광천지에서 제외한다는 거에서 용출이냐 운송이냐 요거 확인하시고요. 염전은 뭐 크게 문제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는 당연히 염전이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천일 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 시설물의 부지는 뭐다? 제외한다는 것은 염전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됐습니다. 대 볼게요. 대수도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은 없는데 주거 사무실의 점포는 당연히 대인 줄 아실 거예요. 근데 박물관, 미술관, 극장 이게 문화시설 얘들 좀 조심해 두시고요.
얘하고 나중에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이에요.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뭐다? 유원지, 박물관, 미술관, 극장은 대. 요 정도만. 뭐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당연히 대임을 알 수가 있고요. 공장용지는 기본적으로 공장시설물의 부지가 다 뭐다? 공장용지예요. 공장부지 이렇게 나오면. 다만 주지목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공장시설물 부지에 있는 의료시설 등의 부지는 별도의 지목을 주지 않고 지목은 뭐다? 공장용지라는 거 이런 것도 좀 조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용지, 학교교사와 나오죠. 학교교사와 나오면 당연히 뭐다? 학교용지죠. 주차장은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가 당연히 뭐다? 주차장이 될 건데 조심해야 될 거. 주차장에서 뭐 하는 거? 제외하는 거.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물류장과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에서 뭐 한다? 제외한다라는 거.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뭐다? 제외한다라는 것은 예외의 예외는 뭐다? 주차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부설주차장 나오면 주차장으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나왔을 때는 뭐다? 주차장이라는 거 조심해 두셔야 된다고요. 확인. 자, 그러면 주유소용지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따로 안 볼게요. 자동차, 선박, 기차 등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나오는 순간 뒤에는 읽어볼 필요 없이 뭐다? 공장용지예요. 그죠? 정비 공장보다 안에 있다 했으니까 읽어볼 필요 없이 뒤에 용도는 다 뭐로 간다? 공장용지로 가면 되겠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주유소용지는 다 자동차 연료들로 사용되는 걸 암기해 두시면 돼요. 석유, 석유 제품, 액화 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의 판매에 나오는 순간보다 주유소용지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저유소와 뭐다? 원유 저장소. 얘를 좀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럼 저유소와 원유 저장소를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잡종지에서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이 떠올라야 돼요.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은 뭐다? 잡종지. 저유소와 원유 저장소는 뭐다? 주유소용지. 그게 키워드라고요, 그거.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물건이라는 글자가 2번 나오거든요. 물건이라는 글자가 어디서 한 번 나오냐면 잡종지에서 나와요. 실외에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고 있다. 그럼 뭐다? 잡종지예요. 그러나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뭐다? 창고용지라는 거 주의해 두시고요. 그 다음 넘겨볼게요. 도로. 여러분 도로는 보시게 되면 용도가 딱 4가지잖아요. 1, 2, 3, 4 4가지잖아요. 그럼 이 4가지 나올 때는 항상 출제인이 물어보는 게 뭐다? 이거예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교통운수를 위하여 나와 있고 교통운수를 위하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 낼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내면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 문제가 과거에 나왔었다고요. 이미. 그래서 교통운수 나오면 뭐다? 도로 아니면 철도, 용지 2개 중에 하나.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오면 보행, 차량 운행 나오면 뭐다? 도로, 궤도, 역사, 공작창 이런 애들 나오면 뭐다? 철도, 용지. 그리고 도로에는 3가지가 더 있잖아요. 그럼 3가지에서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당연히 도로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도 지목이 뭐다? 도로라는 거. 그다음에 2필지 이상의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까지가 다 뭐다? 도로. 그럼 도로는 언제든지 또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지목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4가지 좀 체크해 두시고요. 자, 제방은요. 방방방방. 그죠? 방방방방이 뭐다? 제방. 이렇게요. 작년 기출문제의 정답이 이거였죠. 방방방방. 그게 뭐다? 제방. 잡종지에 들어가지 않는 게 뭐다? 방조제, 방수제, 방파제 이런 애들은 뭐다? 제방이지. 잡종지에 해당하지는 않죠. 그 다음 하천. 하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래도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기까지가 지문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위에는 뭐다? 토지. 아래는 소규모 수로부지. 이렇게요. 자, 그래서 국어에서는요, 항상 이 수로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구로예요.
수로. 그죠? 그래서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되는까지는 지문이 똑같고 뒤에 뭐가 나오느냐, 토지가 나오느냐, 소규모 수로 부지가 나오느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다음에 용수 배수를 위해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인공적인 수로 둑까지 해서 국어. 그럼 유지에서는 물을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루지, 호수, 연못,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다 지목이 뭐다? 유지인데 여기서 키워드가 뭐다? 연, 왕골이 뭐하면? 자생한다는 거. 그러면 연, 왕골이 재배가 되면 답, 자생하면 유지. 이렇게. 양의장에서의 키워드는 뭐다? 육상의 이 말이 키워드고요. 수도용지는 이게 다 숫자가 들어가죠. 다 숫자, 그죠?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수 들어가면 뭐다? 수도용지. 자, 공원에서는요, 국계법. 국계법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가 지목이 뭐다? 공원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공원이란 글자 나오면 다 공원이에요.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묘지공원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된다고요. 묘지공원은 지목이 뭐다? 묘지라는 거 이게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뭐다? 묘지라는 거 그거 비교해서 좀 주의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계속 갈게요. 체육용지. 여러분, 체육용지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다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물이거든요.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물은 다 뭐다? 체육용지로 가시면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승마장하고 경륜장은 좀 조심하란 말이에요. 승마장하고 경륜장은 이 아래 나와 있는 뭐다? 경마장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승마장과 경륜장은 뭐다? 체육용지. 경마장은 뭐다? 유원지. 이제 그렇게 해서만 좀 조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유원지를 좀 보시게 되면 유원지는 제가 다 암기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암기하는 순서가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이거부터 암기하는 거예요.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비교해서 암기해야 될 게 뭐다? 박물관, 미술관, 극장은 뭐다? 대.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은 유원지. 또 비교해서 해야 될 게 승마장과 경륜장은 뭐다? 체육용지. 경마장은 뭐다? 유원지. 이렇게 하면 이제 4개가 암기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암기할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수영장이에요, 수영장. 수영장은 꼭 언뜻 느끼면 뭐가 연상이 자주 됩니까? 체육용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란 말이에요. 수영장을 암기할 때는 뭐라고 암기해라? 어린이 물놀이터라는 개념으로, 어린이 물놀이터라는 개념으로 암기하시고,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5개가 되죠. 그럼 4개만 더 암기하면 되잖아요. 그럼 어린이 물놀이터의 개념으로 암기하려 했으니까 물자 빼면 뭐다?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고,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놀이터는 다 유원지라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오면 이제 6개죠. 나머지 3가지는요, 이제 놀러 가면 돼요. 배 타고, 뭐하고, 낚시하고, 야영하고, 그죠? 그래서 배 타고, 낚시하고, 마지막 뭐 하자? 야영하자. 이렇게 하면 9가지 용도가 암기된다고요. 그래서 유원지의 용도는 반드시 암기하세요.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하고 비교해야 될 게 박물관, 미술관, 극장 이렇게 항상 비교군이 있어야 암기가 오래가요. 자,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꼭 체육용지 같은데 뭐다? 유원지인 게 뭐다? 수영장. 그 다음 경마장하고 승마장, 경륜장. 승마장과 경륜장은 뭐다? 체육용지. 경마장은 유원지. 그렇게 이제 암기해 놓고, 이제 우리는 뭐 하자? 배 타고 낚시하고 야영하자.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종교용지. 종교용지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사. 이거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향교. 이거 조심해야 돼요. 향교. 향교는 꼭 뭐처럼 느껴진다? 사적지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교회 사찰, 이거는 뭐다? 종교용지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그러니까 향교, 이거 좀 조심해란 말이에요. 향교는 뭐다? 종교용지지 사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적지는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 유적, 고적 기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묘지 한번 볼게요. 묘지에서는 요거, 다만 묘지 관리를 위해서 있는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대. 그래서 과수원, 목장, 용지, 묘지 내에 있는 건축물의 부지는 지목이 뭐다? 대.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잡종지. 잡종지는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겁니다. 잡종지 너무 중요해요. 그럼 잡종지에서 이제 중요 키워드부터 한번 잡아가면서 정리해 볼게요.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이건 뭐하고 비교해야 한다? 저유소, 원유, 저장소하고 비교해야 돼요. 이 안에다가 소자리에다가 변전소, 송신소, 저유소, 수신소 이렇게 내면 지문이 굉장히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저유소와 원유, 저장소는 뭐다? 저유소, 원유, 저장소는 주유소용지.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은 잡종지. 이렇게 이제 비교.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은 폐차장. 자, 차와 관련되는 애들 다 뭐로 간다? 잡종지로 가는데 딱 하나 주차 이렇게 나오면 뭐다? 주차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로 가자? 잡종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덩치가 큰 애들 공항시설과 뭐다? 항만시설 다 뭐로 간다? 잡종지. 그럼 요게 일단 기본 메인이에요. 메인. 이렇게 메인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여기에 보게 되면 돌 캐내고 흙 파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돌 캐내고 흙 파낸 곳대가 있죠. 그럼 돌 캐내고 흙 파내는 곳은 지목이 뭐다? 잡종지인데 앞에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이 글자가 붙으면 잡종지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금방 우리가 물건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했죠.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독립적인 시설물의 부재는 뭐다? 창고용지예요. 근데 실내에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면 뭐다? 잡종지. 그렇게 이제 구분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이 읽어봤을 때 내 토지 옆에 있으면 왠지 꼬름직한 애들요. 그런 느낌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제가 체크하는 게 내 토지 옆에 있으면 와 행복해. 그런 토지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우물 처리장, 그 다음에 야외시장, 공동우물, 갈대밭. 전부 다 내 토지 옆에 있으면 썩 그렇게 조금 좋은 것들은 아니고 좀 불쾌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선생님 갈대밭은 그런 느낌이 잘 안 드는데요 하는데 갈대밭은 선생님 TV 같은 데 보면 차랑 좀 멋지지 않아요? 가을에 싹 가면. 근데 그 밤에 한번 들어보세요. 스르릉 그죠? 뭐죠? 야들야들 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야외시장도 시끄러워요. 공동우물도 사람들 막 쓰니까 시끄럽잖아요. 그런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해서 좀 정리해 두시라고요. 자, 두 번째. 그럼 지목은 거의 95%가 다 지목의 구분에서 나와요. 근데 5%가 뭐다? 표기 방법에서 나오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대장에는 지목은 뭐다? 정식 명칭으로 표기를 하는데 도면에는 뭐로? 부호로 표기를 한다고요. 부호로 표기할 때는 첫 글자를 사용해서 표기합니다. 다만 네 가지 경우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는 몇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차장, 천어. 요 지문을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알고 있어도 반드시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를 차장, 천원이라고 적어놓고 문제를 꼭 푸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지목은 여러분이 보셔도 좀 암기할 게 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목은 출제위원이 반드시 뭐한다? 출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저랑 다시 한 번 더 확인할게요. 항상 비교해서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해서 식물을 뭐한다? 재배한다. 이렇게 재배한다. 식물을 재배. 그러면 이용하지 않으면 전, 이용하면 뭐다? 답. 이거 조심해 두시고. 전에서 뭐다?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까지 뭐한다? 함께 암기한다. 비교할 때는 중림지는 뭐다? 야이지 전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자, 과수원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여기서도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 묘지에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별도의 지목이 뭐다? 대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임야는 반드시 정리 다 해야 됩니다.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까지. 광천지의 키워드는 뭐다? 용출이냐, 운송이냐, 키워드. 대에서는 박물관, 미술관, 극장 나오는 순간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과 비교. 자, 그 다음에 학교용지, 주차장. 주차장에서 조심해야 될 거. 노상주차장과 부설주차장, 물류장 및 야외 전시장은 주차장에서 뭐다?
제외하는데 부설 주차장은 부설 주차장인데 시설물 부지 뭐다?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 지목이 뭐다? 주차장으로 본다라는 거 주의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주유소 용지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다? 저유소와 원유 저장소 이걸 조심해야 돼요.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은 뭐다? 잡종지, 저유소, 원유 저장소는 뭐다?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는 물건 나오면 뭐다? 창고 용지 아니면 뭐다? 잡종지인데 실외에 단순히 물건을 쌓아둔다 뭐다? 잡종지. 그 다음 독립적인 시설물의 부지는 뭐다? 창고 용지. 그렇게 해서 자 도로에서는 교통운수를 위하여 나오면 도로 아니면 철도 용지인데 보행, 차량 운행 나오면 뭐다? 도로, 궤도, 역사, 공작창 나오면 뭐다? 철도 용지. 그리고 나서 도로에서는 4번 지문까지 다 가져가야 됩니다. 도로로 개설된 토지는 당연히 도로. 요거 조심해야 되죠.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와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까지가 다 뭐다? 도로라는 거. 그럼 제방은 나오면 뭐다? 방방방방이 뭐다? 제방. 자, 하천과 국어에서 키워드는 뭐다?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뒤에 토지가 나오는지 뭐다? 소규모 수로 부지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인공적인 수로 둑 역시 뭐다? 국어라는 거. 키워드는 뭐다? 수로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뭐다? 국어라는 거 조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왕골. 연하고 왕골이 재배가 되느냐 자생이 되느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양의장은 어디에? 육상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 수도용지는 수수 가시면 되고요. 국계법에 의한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지목은 뭐다? 공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물들은 여러분이 보시면 당연히 뭐다? 체육용지인 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다? 승마장하고 뭐다? 경륜장. 왜? 경마장하고 비교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유원지로 넘어오시게 되면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하고 박물관, 미술관, 극장 비교가 되었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네 가지 정리되잖아요. 어린이 물놀이터인 뭘 정리해라? 수영장, 그죠? 물자 빼면 어린이 놀이터 되고, 이제 놀러 갑시다. 배 타고, 유선장, 낚시하고, 낚시터, 야영하자, 야영장 해서 유원지의 용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리해 두시라고요. 종교용지에서는 제사하고 뭘 조심해라? 향교. 그다음에 사적지. 사적지는 뭐 크게 여러분이 보셔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딱 나오는 순간 사적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묘지에서는 조심해야 될 게 뭐다?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뭐다? 대. 그리고 무슨 공원? 묘지 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지목이 뭐다? 묘지라는 거 조심. 자, 그 다음에 잡종지는 너무 중요하죠. 첫 번째 메인이 뭐다?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 시설. 비교해야 될 게 뭐다? 저유소와 원유 저장소. 자꾸 암기해야 돼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차와 관련되는 애들 다 뭐로 가는데? 잡종지. 근데 주차라는 글자가 나오면 주차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치 큰 애들, 공항시설과 항만시설. 자, 그 다음에 돌 캐내고 흙 파내는 곳은 잡종지인데 원상회복을 뭐로 해서? 조건으로 할 때는 잡종지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주의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은 여러분이 암기할 때 내 토지 옆에 있으면 좀 불편한 애들, 갈대밭, 야외시장, 공당물, 도축장, 쓰레기 처리장, 오물 처리장 이런 애들은 내 토지 옆에 있으면 부담스러운 애들은 다 뭐로 간다? 잡종지. 그 다음에 지목의 표기 방법은 두 가지다. 지목은 대장의 지목과 대장과 도면의 지목을 등록을 시키는데 대장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으로 다 적어야 되고 도면의 지목을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의 몇 번째 글자만 첫 글자만 기록해서 등록시켜라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글자를 사용하는 게 몇 개? 4개. 그게 뭐다?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4가지는 따로 정리.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지목은 뭐 한다? 반드시 나온다. 지목은 반드시 나온다. 자, 그렇게 해서 좀 쉬었다가요. 4번 경계 보러 가도록 할게요. 네. 경계와 면적은 두 개 합쳐가지고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뭐하다?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경계 파트에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상 경계의 결정 기준이 5가지가 있습니다. 고저, 무중, 고저, 유화, 토지, 절상, 해수, 면만, 토지 편입, 외견. 이제 이거 암기하면 되겠다. 그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다만 지상경계의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뭐하다? 다르다면 그 소유권에 의해서 지상경계를 결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원칙인데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라는 것까지 정리. 그 다음에 토지를 분할할 때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결정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권리있게 할 수 있는 예외가 몇 가지가 있다? 4가지. 그게 뭐다? 판공도도, 법원 확정,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 사업, 도시, 군관리계획설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그럼 이 4가지 말고는 건축물을 걸쳐서 토지를 분할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등록상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작년 기출문제의 정답이 지상경계점 등록부였잖아요. 용어의 정의를 물어봤습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것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다?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 만드는 게 뭐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예요. 작년 기출문제의 정답이 경계에서 뭐가 나오냐면 도면상의 경계를 지상에 뭐 할 경우 복원할 경우에 작성하는 게 지상경계점 등록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다? X 틀린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자, 그 다음에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공부할 때는 기본 세팅 값이 뭐다? 소재, 지번, 지목이에요. 지목. 그러면 경계하고 면적은 등록사항이 아니라고요. 근데 좌표는요.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해서 등록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좌표는 따로 암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 예를 들려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다라는 말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까지 기본 세팅 값으로 두고 그 다음에 경계점이라는 글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경계점의 위치 나오면 위치 설명도가 따라올 것이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거 사진, 파일, 그 다음 표지의 종류해서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반드시 암기하라고요.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통상 출제인이 물어볼 때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록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뭐 이 정도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면적 볼게요. 우리가 면적을 결정할 때는 먼저 축척이 결정되어야 되잖아요. 축척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1000단위의 축척일 때는 어디까지? 자연수까지. 100단위의 축척은 어디까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니까 면적과 관련해서는 일단 축척이 암기돼야 돼요. 우리가 지적법에서 사용하는 축척은 총 7가지거든요. 그 7가지의 축척을 지적도는 뭐한다? 전부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법정 축척 반드시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여기 2000분의 1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거 좀 조심해란 말이에요. 이런 거. 그죠? 됐습니다. 임야도는 뭐만?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지적도와 임야도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축척은 뭐다?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이 공통적으로 사용하죠. 이런 거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면적의 등록은 어디에만 등록한다? 대장에만 등록하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는 면적대장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 면적을 측정할 때는요. 도면에서 측정할 수도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은 좌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도면에서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다? 전자면적 측정기법. 그 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은 뭐에 의해서? 좌표면적 계산법에 의해서 측정을 한다는 거. 면적 측정의 대상이냐 아니냐는 요즘에 출제위원이 거의 출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면적 측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의 문제는 이렇게 한번 옆에다 그려놓으면 돼요. 도면의 경계선을 이렇게 뭐하면 그리면 면적 측정해야 한다. 그래서 경계선을 그리면 경계선을 뭐하면 그리면 뭐 해야 한다? 면적 측정한다. 이렇게요. 면적을 측정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은 도면의 경계선을 그리는 애들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면적은 입체적인 넓이가 아니라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하는 거고, 자, 축척에 의해서 우리는 뭘 체크한다? 자연수까지 구할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단수 처리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축척이 천단위의 축척이죠. 천단위의 축척은 어디까지? 자연수까지 등록을 하는데, 자연수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얼마다? 1제곱미터라는 거. 그 다음에 백단위의 축척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이라면 어디까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소수점 첫째 자리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얼마? 0.1이라는 거.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자연수까지 구할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지를 판단했다면 항상 제가 손으로 가리라 했죠. 손으로 가려놓고 정답 2개를 먼저 확정시키고 손으로 가린 부분을 올릴지 버릴지를 판단하면 된다고 했죠. 그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할 때는 0.51대를 뭐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정확하게 0.051대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그럼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이건 어디까지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인 소수점 첫째 자리가 홀수일 때는 뭐 해라? 올린다. 그래서 홀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된다고요. 분모 천단위의 축척이라면 어디까지 구합니까? 자연수. 그럼 그때는 기준값이 0.51대를 기준으로 해서 올리고 버리고 위의 내용과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고요. 빠르게 다시 한번 경계와 면적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빠르게 한번. 보시게 되면 경계와 면적은 암기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많지는 않은데 출제연이 2개 중에 한 가지는 나오는데 참고로 작년에는 경계 하나, 면적 하나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출제 가능성이 다소 뭐다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항상 뭐다 블루칩이에요. 경계와 면적 2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오는 건 아니죠. 이제 올해는 나올 가능성은 뭐하다? 높다. 이렇게 정도만. 다시 한번 암기하고 갈게요. 고저, 무중, 고저, 유화, 토지, 절상, 해수, 면만, 토지, 편입, 예견. 이게 원칙인데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뭐하다? 다르다면 그 소유권에 의해서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그 다음 건축물을 걸쳐서 토지를 분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판공, 도도, 확정, 판결, 공공사업, 도시개발, 사업, 도시군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할 때는 건축물을 걸쳐서 분할할 수 있다. 그 다음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용어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상경계를 새로이 정한 경우에 만드는 게 뭐다? 지상경계점 등록부예요. 그래서 지상경계란 말이 키워드가 되고 등록사항은 소재, 지번, 지목은 기본 세팅값, 그 다음에 위치 나오면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표지의 종류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정 축척을 암기해야 됩니다.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임야도는 뭐다? 3000과 6000만. 면적은 어디에만 등록한다? 면적대장에만. 도면에서 측정할 때는 전자면적 측정기법, 좌표에서 할 때는 좌표면적 계산법. 면적 측정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본다면 도면의 경계선을 뭐하면 그리면 면적 측정하고 도면의 경계선 그리지 않으면 면적 측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면적을 구할 때는 항상 축척부터 확인해야 한다. 분모 100단위의 축척이라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분모 1000단위라면 어디까지? 자연수까지. 그래서 정답 2개 결정해놓고 자, 그 다음에 올릴지 버릴지를 판단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나왔네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얘네들은요 반드시 뭐한다?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뭐다? 반드시 출제된다라는 거. 그럼 등록사항 암기할 때는요 항상 제가 문제를 풀 때 문제 읽지 말아 했죠. 읽지 말고 각각의 개별적인 등록사항이 어디에만 적어놓고 하나씩 제껴다 보면 뭐다? 정답이 통상 5개 정도만 판단하면 정답 나오도록 되어 있으니까 절대 서두르시면 안 돼요. 하나씩. 소재 지번은 어디에? 전부. 전부에 다 등록되니까 정답의 결정 요소로 작용할 수는 없겠죠. 근데 출제원이 소재 지번을 자주 내요. 전부인데도. 여러분을 암기 분량을 줄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음에 지목은 어디에 등록하느냐면 대장과 도면에만 등록을 해요. 그럼 대장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고요. 도면에 지목을 등록할 때는 뭐다? 정식 명칭의 몇 번째 글자? 첫 글자인 부호로 표기해서 등록한다는 겁니다. 경계 암기할 때는 무슨 경계? 도상경계. 그래서 어디에만?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면적 암기할 때는 면적 대장에만. 축척은 지목과 등록되는 장소가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암기할 때 축척은 어떻게 암기하면 된다? 앞에 축자를 하나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축지목은 어디? 대장과 도면에만.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암기가 되잖아요. 암기가 되면 지문에서 몇 개 정도가 걸러지느냐면요. 보통 5개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한두 개 정도는 정답에서 걸러져요. 그럼 진짜 3개 남잖아요. 그럼 3개에서 1개나 2개를 더 걸러내야 되죠. 그때 해야 될 게 뭐다? 13번, 12번까지 암기게 되면 또 2개나 1개 정도가 걸러진다고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요. 기본적으로 문자로 기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나오면 문자로 기록해야 된다.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가 몇 개다? 4개. 그게 뭐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암기할 때는 토임공대에만. 이제 조금 익숙해지죠? 그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총 5가지 세트로 묶으면 돼요.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의 주소, 소유자의 주민번호, 소유자가 바뀐 원인, 소유자가 변동된 날 해서 5개 묶어서 다 어디에? 토임공대에만 이렇게 해요. 여기까지 하게 되면 실제 시험장에 딱 들어가면 지문 5개에서요. 2개에서 몇 개, 3개 정도까지는 반드시 걸러져요. 근데 나머지 2개 가지고 이제 뭐다 또 정답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9번부터 나오는 애들입니다. 자, 소유자별 지분 나오면 뭐다? 공동 소유가 떠오르시면 돼요.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와 어디? 대지권 등록부에만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번호 나오잖아요. 번호. 그럼 번호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번호는 뭐 빼고 도면 빼고 다 등록한다라고 암기하세요. 근데 도면 번호인데 도면 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면 번호만큼은 도면에 당연히 등록되니까 도면 번호잖아요. 그러니까 도면 빼면 이상하니까 뭐 빼고 공대 빼고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12번까지 일단 암기하면 일단 몇 개 걸러진다? 2개에서 3개까지는 완전히 다 걸러진다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부터가 이제 필수 암기상 너무 중요합니다. 토토객에는 어디에만 사는 객이? 대장에만 사는 객이 이건 암기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토토객에는 암기하는데 토토객이 뭔지를 암기를 안 해요. 그래서 암기해야 됩니다. 토지, 등급, 토지동, 사유, 개별 공시지가 및 기준일, 기준 수확량 등급. 그래서 토토객에는 어디에만 산다? 대장에만. 그 다음 자, 도도 3구. 도도가 그림도 짜잖아요. 그럼 도도 3구는 어디에만? 도면에만 등록되는 사항이라는 거. 도면에 색인도, 도면에 제명,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구조물 및 건축물의 위치, 현황. 이때 조심해야 될 거, 색인도 있죠. 색인도. 색인도는요, 도면의 색인도인데 출제인이 그냥 보다 색인도 이렇게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색인도는 따로 도면이란 글자를 붙이지 아니해도 색인도만 나와도 뭐다? 도면의 색인도라고 판단하면서 문제 푸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 이 질문 나올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뭐다? 지적도에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봐야 될 이 내용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라 어디에?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뭐가 비치되는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역의 지적도에는 등록되지 않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의 지적도에만 등록되는 사항이 몇 개다? 3개.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 이 도면에서는 측량할 수 없다.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그럼 이거는
어디에 등록되는 사항이다?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 사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가 나오면 뭘 돌려라? 고려 아파트 1층 101호 이것도 올리라고 했죠. 그럼 고려 아파트가 건물의 명칭, 1층 101호가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지권의 비율은 당연히 어디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호와 뭐는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래서 등록사항은 반드시 뭐한다? 시험 문제 출제된다. 그래서 빠르게 한 번 더 저랑 암기 바로 해버릴게요. 자, 축지목은 어디에? 대장과 도면에만.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경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면적은 면적대장에만. 그 다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문자로 기록하는 장부 몇 개? 4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제명부,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면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변동원인, 변동된 날 5가지 세트 지문으로. 지분 나오면 무슨 소유? 공동소유,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번호 나오면 뭐 빼고? 도면 빼고 등록이 다 되는데 도면 번호만큼은 뭘 빼라? 공대 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토토계기는 어디에만 사는 계기? 대장에만. 토지 등급, 토지 동사유, 개별 공시지가 및 기준일, 기준 수확량의 등급. 그 다음 도도 3구, 도면의 색인도, 도면의 제명,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 삼각점 및 지적 기준점의 위치, 구조물 건축물의 위치, 현황 3구. 요게 시험 문제 출제인이 좋아합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뭐가 비치되는 지역?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의 어디? 지적도에만. 그럼 얘네들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라 어디에? 지적도에 등록되는 사항이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게 3가지가 뭐다?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 이 도면에서는 측량할 수 없다.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3가지는 어디에 등록된다? 지적도에만 등록되는 사항. 근데 뭐가 비치되는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지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고려 아파트 1층 101호. 이건 어디? 대지권 등록부에만. 그 다음 마지막 부호와 뭐다? 부호도는 어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우리 법조문에 나와 있는 등록상 다 정리한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반드시 나오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탁구는 7번 지적공부의 보관 및 열람은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출제인이 잊어먹을 만하면 출제인이 내어주는 파트가 이쪽 파트예요. 이쪽 파트. 근데 좀 비교해서 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적공부하고 정보처리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좀 비교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지적공부는 원칙 외부로 반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천재지변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에 뭐가 있으면 승인이 있을 때는 반출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 자, 지적공부의 관리권자는 지적소관청이고 정보처리 시스템의 관리권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이제 열람과 발급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등본의 발급. 비치보관권자가 누구죠? 지적소관청. 발급 열람 또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비치보관권자와 발급 열람 청구의 상담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실전이 잘 안 내요. 근데 이쪽을 한번 볼까요? 정보처리 시스템화되어 있는 지적공부는요. 비치보관권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발급 열람을 할 때는 시도지사가 들어가지 않죠. 대신 누가 들어와 있나요? 읍면 동장이 들어와 있다는 게 특이점이라고요. 그래서 키워드는 뭐로 잡아서 시도지사를 키워드로 삼으면 돼요. 비치보관권자에는 누가 있다? 시도지사. 발급 열람에는 시도지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좀 정리를 꼭 해두시라고요. 얘네들 2가지는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문 나오는 거. 지문 나오는 거는 제가 국장 3가지 암기해 두시라고 했죠. 여기에 뭐다? 국장. 그 다음 여기도 국장. 여기도 국장. 국장 3가지 들어가는 거 정리.
사실 이 국장 들어가는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실제 시험 문제 나오면요. 상당히 곤혹스러운 애들이 이런 애들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쉬운 것 같은데 실제 단문으로 1번, 2번, 3번에 각각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적정보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는 이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보면 누구다? 국장. 근데 이걸 암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 답을 체크하기가 사실 애매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조심. 그 다음에 지적공부를 복잡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권자 누구다? 국장. 그 다음에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자가 누구다? 국장. 이렇게 해서 국장 세 가지 정리. 자, 그 다음 지적전산 자료. 지적전산 자료는 출제될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거의 없다. 그러나 몇 가지 과거의 한 지문으로요. 심사가 뭐다?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한 지문씩 가끔 나오거든요. 그 정도 하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적전산 자료는 일단 첫 번째 이용 활용을 하려면 뭐는 받아야 한다? 심사는 받아야 돼요. 누구의 심사?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뭘 받아야 한다? 심사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일대 간단히 좀 보시게 되면 지적전산 자료는 일단 뭐로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신청을 한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승인 자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심사받고 통과되면 뭐 한다? 바로 신청을 하는 것이지 승인 절차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됐습니다. 그거 정리해 두시고 자 심사 면제 범위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 1번, 2번, 3번과 4번, 5번, 6번은요. 조금 뉘앙스는 좀 달라요. 1번, 2번, 3번은 장이잖아요. 그죠? 장. 그래서 제가 암기시킬 때는 그 나물의 그 밥들 지네들끼리니까 이때는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 세 가지는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그럼 상속인도 토지 소유자 맞습니까? 내가 이용하고자 할 때는 그 다음 개인정보를 모한 제외한 자료 이용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뭐다? 아니한다. 아래는 아니할 수 있다. 뉘앙스가 좀 다르죠. 다른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거 내가 그 다음에 뭐다? 그나물의 그 밥들 개인정보를 제외한 얘네들은 심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라는 정도만 느낌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사를 받고 나면 이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요 지문 정도는 좀 가져가십시오. 시군구 단위는 누구다? 지적소관청.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전국 단위는 국장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어떤 느낌이에요?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신청의 대상의 범위도 뭐다? 넓어진다라는 느낌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빠뜨리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내용은 이제 시험 문제를 낼 때 이렇게 내면 상당히 좋아요. 어떻게 내면 좋냐면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 자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라면 뭐다? 틀리죠. 누구에게? 오가 아니고 틀리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누구? 시도지사 또는 뭐다? 지적소관청 이렇게요. 왜? 시도지사도 지적소관청도 신청의 대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단위 지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도 뭐다? 넓어진다라는 정도의 개념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 볼게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느낌상 딱 나올 때가 되었어요. 좀 근래 좀 쉬웠거든요.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오면요. 권자는 항상 뭐다? 지적소관청 나와야 돼요. 부동산 종합공부에서 지적소관청을 제외한 시도지사라 대도시시장, 국장 나오면 일단은 다 뭐다? 틀린 지문이에요. 부동산 종합공부는 항상 누구다? 지적소관청이에요. 근데
단, 발급, 그 다음에 열람. 이때는 지적소관청이나 누가 들어온다? 읍면동해장이 들어온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오면 지적소관청만 나와야 되지 다른 거 나오면 다 틀려요. 근데 발급 열람할 때만큼은 뭐다? 읍면동장이 추가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부동산 종합공부 이런 글자 나오면 다 앞에 누가 들어온다? 지적소관청이라는 거 꼭 체크해 두시라고요. 이번 지문을 좀 보시게 되면 금방 우리가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금방 봤거든요.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권자에서 앞에 국장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다?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권자 이렇게 물어보면 국장. 여기는 뭐다? 부동산 종합공부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지적소관청. 지문이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글자가 나올 때는 항상 누구다? 지적소관청이라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때는 누구다? 국장이잖아요. 그죠? 멸실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렇게. 근데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때는 누구다?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니까 구별할 때 항상 설문 안에 부동산 종합공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메인으로 부동산 종합공부 들어가면 항상 뭐다? 지적소관청이에요. 발급 열람할 때만큼은 누가 추가된다? 읍면동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등록사항과 관련해가지고 또 정리해 두셔야 되죠. 등록사항은 토지 표시와 뭐다?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우리가 어떤 지금 부동산 종합 공부를 배우고 있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뭐가 있다? 토지와 건물. 그래서 기본 사항은 반드시 등록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는요,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원하는 내용만 등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용 및 규제, 가격, 그 다음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등록 사항은 필수 암기 사항. 이때 암기할 때 뭐까지 암기해야 되냐면 1번, 2번, 3번, 4번은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 사항이거든요. 이때 등록을 할 때 지적소관청에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을 할 때는요. 뭐 보고 해야 되냐면 지적공부의 내용을 보고 해야 돼요. 부동산 종합공부의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뭘 보고 해야 한다? 건축물 대장을 보고 합니다. 건축물 대장. 그럼 토지 유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되잖아요. 뭘 보고 해야 한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보고 해야 됩니다. 가격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해야 되거든요. 뭘 보고 한다? 개별 공시, 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공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등록상의 정정과 관련해서는 준용한다. 준용한다. 됐고요. 지적공부의 등록상 정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을 정정하기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은 상호간에 일치하는 사항을 확인 및 뭐한다? 관리한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에 등록상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 나오면 항상 뭐다? 지적소관청 이렇게 하면 돼요. 지적소관청은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요 지문 기억해야 됩니다.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우리가 뭐다? 국가유산청장이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국가유산청장. 그래요. 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오면 전부 다 지금 안에 권자는 다 누구라고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다. 지적소관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지적 공부의 복구. 지적 공부의 복구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작년에 이미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올해 비중은 떨어지지만 또 언제든지 또 출제할 수가 있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온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최근 5년 동안 무려 3번 나왔습니다. 3번. 그러니까 꾸준히 출제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 지적 공부의 복구는 지체 없이 이를 뭐 해야 한다? 복구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복구 자료가 항상 정답의 결정 요소입니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와 뭐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만 복구가 되고요. 그럼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복구 자료 7가지를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할 때 여기에 등기와 판결이라는 글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보인다? 등기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 다음에 뭐다? 판결이라는 글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등기란 글자와 판결이라는 글자는 공통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느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지적 공부. 그 다음에 이게 지적 공부. 그죠? 그 다음에 지적 공부. 지적 공부의 복구 자료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공부란 글자가 몇 번 들어간다? 3번. 그래서 정확하게 지적 공부 등본, 지적 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복제된 지적 공부 이렇게요. 나머지 2가지가 측량 결과도와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7가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복구 절차에서는요,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데, 첫 번째 복구를 하려면 복구 자료 뭐 한다? 조사해야 되죠. 조사하고 나서 뭐다? 자료를 만들어야 되죠. 그럼 자료에 의해서 복구가 가능하다면 복구하면 되는데, 자료에서 복구가 되지 않는다면 뭐 한다? 복구 측량을 해야 돼요. 측량을 하면 일정 기간 동안 뭐 하고? 게시하고, 게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뭐 한다? 복구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자료 작성할 때 자료 조사서와 자료도를 작성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서자가 글서자고요. 도자가 그림 도자거든요. 그럼 복구 자료 조사서는 뭐다? 대장을 복구하기 위한 거. 자료도는 뭐다? 도면을 복구하기 위한 거. 자, 그런데 오차 허용 범위를 뭐 하거나 초과하거나 자료가 없다면 뭐 해야 한다? 복구 측량을 한다고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요. 자료도 존재하고 오차가 허용 범위 뭐일 때 이내일 때는 굳이 측량을 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복구 측량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근데 측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복구 측량의 대상은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구 측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다면 이때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뭘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경계 또는 면적을 조정한다라는 거. 이 지문 하나 정도는 좀 기억하고 가십시오. 아직까지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라는 거. 복구 측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다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뭘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수정을 하는 것이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복구 기간은 며칠 이상? 15일 이상. 이 정도 내용만 가지고 가서 시험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빠르게 다시 한번 필수 암기사항들 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 해볼게요. 지적 공부의 보관 및 열람. 자, 여기에서 이제 필수 암기사항들. 지적 공부는 비치 보관권자와 발급 열람 청구의 상대방이 뭐하다? 똑같아요. 근데 정보 처리 시스템은 비치 보관권자는 시도지사가 들어가는데 발급 열람에는 시도지사가 들어가지 않는다. 대신 누가 들어온다? 읍면동회장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국장 3가지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 운영권자,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자 누구다? 국장. 그래서 국장 이렇게요. 다시 한번. 지적공부를 복자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권자,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그 다음에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얘네들 다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보입니다. 뭐다? 지적공부라는 글자. 여기도 지적공부라는 글자. 여기도 뭐다? 지적공부라는 글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통상 지적공부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누구다? 지적소관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 세 가지는 좀 조심해서 암기해 두시라고요. 됐죠? 그래서 지적공부란 글자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이 들어가는 거 세 가지 뭐다?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권자, 지적정보 전담 관리 기구 설치 운영권자,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나오면 누구다? 국장 이렇게요. 그다음에 지적전산 자료는 승인 절차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심사와 뭐다? 신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칙은 뭐 받아야 한다? 심사. 누구의 심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근데 장장장 그나물의 그 밥과 내가 개인정보를 제외한 얘네들은 심사 면제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거. 그 다음 신청을 할 때 단위 지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신청의 대상의 범위도 뭐다?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낼 만한 게 없겠죠. 그러니까 한 지문 정도는 그냥 건너뛰지는 마라.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한 지문 정도. 부동산 종합 공부 나오면 일단 머릿속에 무조건 지적 소관청이에요. 단 발급 및 뭐가 나올 때는 열람이 나올 때는 누가 들어온다? 읍면동장이 추가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은 전부 다 누구다? 권자가 누구다? 지적 소관청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특히 2번 이런 지문들 특히 좀 조심해 두시라고요. 비교해서. 자, 그다음에 등록사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요. 기본사항이 토지 표시와 뭐다? 소유자,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잖아요. 그럼 토지 표시와 소유자는 뭘 기준으로? 지적 공부의 내용을 기준으로 등록을 한다라는 거.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는 뭐다?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한다? 등록시킨다라는 거. 토지 이용 및 뭐에 관한 사항? 규제에 관한 사항은 뭘 기준으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이렇게.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은요. 뭘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 주택가격,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다음 부등법 48조에 따른 부동산 뭐에 관한 사항? 권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등록사항 정정 이 지문을 읽어보실 때 항상 키워드는 뭐다? 지적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가 나오면 항상 뭐다? 지적소관청이란 글자가 들어간다라는 거. 특히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 이거 나왔을 때는 누구를 떠올려라? 국가유산청장 이렇게 떠올리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기시면 복구 파트에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첫 번째, 지적공부의 복구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복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체 없이 조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복구 자료가 7가지인데 이 7가지를 암기해야 돼요. 소유자에 관한 복구 자료는 뭐다? 등기부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복구를 하는데, 토지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는 등기사항, 증명서, 그 다음에 확정 판결서 2개 비슷한 느낌으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지적공부, 지적공부, 지적공부 글자 3개. 그 다음 마지막 2개가 측량 결과도와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이렇게 해서 7가지 반드시 정리. 자, 그 다음에 복구 절차는 가볍게 여러분이 체크해 보시면 되는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 복구 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 자료하고 부합하지 아니할 때는 직권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에 뭘 얻어서 동의를 얻어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의 느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 신청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적법 파트에서는 3단계 구정으로 가는데 1단계 과정이 끝난 거예요. 그럼 1단계 과정에서 마무리를 정리를 해보면 일단 반드시 암기해야 될 사항은 뭐다? 지목, 제가 반드시란 글자를 붙인 게 지목하고요. 지적공부의 등록상. 그러면 1단계 과정에서는 이 2개부터 반드시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이나 토지의 등록사항의 연결, 뭐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이거 나왔을 때 뭐 한다? 얘만큼은 절대 틀려서는 안 된다고요. 그거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번, 경계,
면적도 뭐한다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뭐다 높다 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두 번째로 좀 정리하는 거고. 그럼 그거 정리 끝나고 나면 지적 공부의 비치 보관, 그 다음에 국장 나오는 거 권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적 전산 자료에서는 심사와 신청 그 부분. 그 다음에 심사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는 다 지적 소관청인데 딱 하나 발급 열람 나올 때는 누구다? 읍면 동장 추가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 사항이 뭔지, 뭘 기준으로 정리하는지. 복구에서는 복구 자료. 그래서 자꾸 보면서 정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제가 가능하면 암기가 되어야 문제가 풀린다고 했죠.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제가 강의하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걸 100% 다 암기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이 100%를 다 암기할 수는 없죠. 없는데, 우리가 지문을 판단을 할 때 있잖아요. 확실하게 내가 암기하고 있는 게 통상 2개 정도, 5개 지문에서요. 2개 정도만 있으면 문제는 풀려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확실하게 암기하고 있는 게 있다면 나머지 3가지는 내 머릿속에 암기는 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문을 보면서 뭐하다 판단할 수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전부 다 암기한다는 느낌으로 암기는 하되 100%는 다 못해요. 못하는데 약 30% 이상만 뭐가 돼 있어도 암기가 돼 있어도 나머지는 뭐다 걸러내고 나면 나머지는 눈으로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토지의 등록 보러 갑니다. 토지의 등록에서는 금방 본 거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모든 토지에 나오면 뭐다? 국장,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있으면 뭐다?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그죠? 그럼 직권에 의한 정리 절차는 금방 살펴봤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대위에서 그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위 신청은 과거 24회, 약 11년 전에 한 번 출제가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출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위 신청은 낼 만한 게 없어요. 대위 신청의 사유가 딱 4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1, 2, 3, 4 내고 나머지 5번에 다른 거 하나 내겠죠. 그러니까 가볍게 얘네들은 뭐다? 눈으로 그냥 확인 정도만 하고 가시지 필수 암기 사항은 아니에요. 모의고사 같은 데는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실제 시험에 나올 개연성은 상당히 뭐다?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가볍게 한번 눈으로 체크만 하고 넘어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이동의 사유에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확인할 때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이동 사유가 몇 가지? 6가지. 신청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사유가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우리가 암기했잖아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받아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다 며칠이다?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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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일인데 받아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만큼은 90일이라는 거. 자, 2번째 주의해야 될 거. 분할과 합병은 여기 세모가 되어 있잖아요. 세모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의무가 부과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산점 보세요. 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이죠. 60일짜리는. 그런데 받아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뭐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이다? 90일인 거. 기산점이 다르다라는 거 좀 주의해 두시고. 그 다음에 측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에서 합병과 지목 변경은 측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알 수 있고, 등기 촉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가 나오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나머지는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한번 딱 가볍게 정리를 해놓고 나서, 그럼 이제 신규 등록에서 정답의 결정 요소는 뭐냐면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소유자에 관한 입증 자료가 뭐다? 판매 기소에 의해서 입증을 한다라는 거. 법원 확정, 판결,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기인증 사본,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자본,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서 판매 기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은 위에서 봤다시피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올해 시험 문제 정답이 이거였죠.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 정답 1번 신규 등록. 그게 35회 시험 1번 문항이었습니다. 2번째, 등록 전환은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에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 있잖아요. 대상 토지는
출제인이 만약에 진짜 지저분하게 문제를 낸다면 등록전환의 대상 토지의 지문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다 암기하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전환의 대상 토지는 1번이 대표 지문입니다. 그래서 산지관리법, 건축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가 뭐의 대상이다? 등록전환의 대상 토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 3번, 4번까지 다 암기하는 것은 조금 과하거든요. 과한데 이렇게 정도는 암기해 두세요. 우리가 토지 이동에서 있잖아요. 임야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는 거는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등록전환에서만 나와요. 등록전환에서만. 왜다? 임야대장 뭐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모로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거니까요. 되겠나요? 그러면 등록전의 대상 토지는 항상 설문에서 뭐가 나와야 한다? 임야라는 글자, 이렇게 임야. 그래서 임야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다? 등록전환의 대상 토지겠구나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용어의 정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이렇게 나오면 등록전환이라는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항상 어디에 등록된 토지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이런 용어의 정리도 아주 간단한 거지만 출제인이 아주 좋아해요. 용어의 개념. 특히 이상의 등록전환은 그 말을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출제위에. 자, 그 다음에 등록전환에서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임야도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지적도로 가잖아요. 지적도에서 임야도로 가는 거는 등록전환이 아니에요. 그럼 등록전환을 할 수 있는 토지는 항상 어디에 등록된 토지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예요. 근데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이렇게 나오면 뭐다? X가 되겠죠. 아주 간단한 거지만 그런 거 꼭 좀 챙겨서 가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럼 임야도에서 어디로 간다? 지적도로 갈 거잖아요. 그럼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지적도가 임야보다는 축척이 더 고축척이죠. 새롭게 측량을 하게 되면 면적 결정도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때 봅니다. 처리 절차. 지적 측량을 실시하여 등록전환 측량 성과. 자, 측량을 하면 등록전환 측량의 결과물이 나올 거거든요. 이 결과물을 어디에 등록한다?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해야 되지. 기존 내용을 그대로 등록해서는 안 될 거란 겁니다. 그래서 등록전환에 따라서 지적도와 토지 대장에 등록되는 사항은 뭘 해야 된다? 측량을 한 결과값을 등록한다. 그걸 원칙으로 세워놓고. 자, 그럼 토지 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등록전환 측량 뭐다? 결과에 의해야 되지. 임야 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정리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3번 이 지문이 메인이라고요. 그러면 기존의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 측량을 해서 나온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건데 그 차이가 오차 허용 범위 뭐다? 이내인 경우와 오차 허용 범위를 뭐다?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정리하는 방법이 다르다고요.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 측량에서 나온 면적값을 그대로 옮겨 등록하면 돼요. 근데 초과할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적소관청이 뭐한 후에 직권으로 정정한 후에 옮겨 등록한다라는 거. 이 지문이 메인 지문입니다. 메인 지문. 됐고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빠르게 한 번 더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토지등록 신청에서는 별도로 볼 건 없고요. 대의 신청 그냥 가볍게 한번 읽고 넘어가십시오. 자,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할게요. 기본적으로 토지동의 신청 의무가 부과하는 애들은 다 며칠이다? 60일이에요. 60일. 근데 60일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뭐다? 분할과 뭐는 합병은 예외적으로 60일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며칠이다? 90일이라는 거. 근데 60일짜리는 다 사유가 발생한 날인데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는 뭐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측량의 대상과 관련해서 물어본다면 합병과 지목 변경은 측량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등기 촉탁과 관련해서 물어보면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신규 등록에서의 키워드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와 관련되는 서면은 소유자의 입증 자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 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고, 두 번째,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이 4가지가 있는데 법원 확정, 판결, 매립에 따른 준공검사 확인증, 4번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4번 그 밖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지적소관청이 조사 결정해서 등록합니다. 그럼 등록 전환에 의해서의 키워드는 항상 용어의 정리가 키워드입니다. 반드시 등록 전환은 어디에 등록된 토지다?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간단하지만 단어 가지고 장난을 치거든요. 그러면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를 이렇게 나오면 등록 전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는 항상 산지관리법 건축법 요 두 가지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이것만 정리하면 되는데 나는 추가적으로 좀 더 정리하고 싶다면 다 구체적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 토지 이동에서는 임야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등록 전환의 대상 토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등록 전환은 반드시 등록 전환 측량을 해서 나온 결과값을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 등록해야 됩니다. 옮겨 등록할 때 오차의 허용범위 이내냐 초과이냐 따라서 정리 방법이 달라지는데 초과할 때는 뭐한 후에 직권으로 정정한 후 옮겨 등록한다. 요거 지문 하나만 조심하시면 됩니다.